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방향성과 물론 5분 차트를 활용하기 위해서 5분 차트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이미 깔고 시작하느냐, 그럼 개념을 잡기 위해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개념. 그 개념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 방향이에요. 오늘 어디로 갈까 이게 아니고 어느 방향으로 이미 향하고 있었지, 향하고 있지, 향하고 있지, 그거거든요. 그럼 개념 설정부터 접근하는 방법이 이 데일리 차트죠. 데일리 차트인데, 데일리 차트라는 것은 캔들 하나가 하루 동안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고 끝이 나는, 그죠.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캔들, 또 하락으로 마감을 한 캔들, 그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하루 동안 이렇게 쭉 이제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하락하다가 또 이렇게 상승하고 이 끝에 가서 이 끝이라고 볼 수 있는 여기에서 일단 토탈 어떤 추세적인 상승이 멈췄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하락하면서 하락할 때도 그냥 하락 안 하죠. 오르락내리락 그런 하락을 더 하다가 상승을 또 쭉 올라가는데 전 고점보다 몇 핍 정도, 그죠? 몇 핍 정도 더 상승한 상태에서 하락을 멈추고 상승을 멈추고 하락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면은 이게 짧은 SM의 이평선을 쓰는 것은 이 상승의 속도, 그죠? 폭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상승의 속도, 이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속도가 빠르다, 그죠? 그리고 기울기가 점점 느려지면서 방향 전환을 이루는데,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매일 한 캔들 하나씩 움직이는 걸 보고서는 방향성을 설정하기가 좀 난해하죠. 그래서 대략적인 긴 시간의 차트, 데일리 차트를 보고 방향이 이제는 하락으로 접어들었네. MACD 같은 경우는 추세를 말씀드린다 그랬죠. 추세를. 그래서 MACD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추세를 말씀드릴 때 추세를 가르친다고 하지만 어떨 때 거래를 하느냐, 그죠? 이 히스토그램, 그죠? 이 막대기가 상승으로 막 시작할 때, 그죠? 이 붉은 것은 하락의 끝을 얘기하죠. 하락의 끝을. 이렇게 쭉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상승을 하기 시작한 막 이렇게 됐을 때, 그죠? 막 이렇게 색깔이 변하고 난 다음에는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돌아섰다. 그러면은 매수를 한다. 원칙적으로 이제 그런 상승의 방향이다라고 해서 매수로 접근을 해야죠. 하는데 매수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이렇게 하락의 형태로 나타나는 캔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하루 동안 쭉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지만 쭉 올라가다가 아주 그 망치형, 그죠? 망치형으로서 끝을 내는 그런 형태의 이 하루도 생기기 때문에, 자, 상승이다, 바이로 접근했다, 그죠? 바이로 접근했는데 이것도 하락을 쭉 하고 있다가, 그죠? 하락을 하고 있다가 끝이 따이고 난 다음에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이 양의 방향, 보통 이제 플러스 0으로 영선 위로 올랐으면 양의 방향, 그죠? 영선 아래로 내려가면 음의 방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시점에서 상승으로 돌았을 때,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돌아서기 시작해서 하나 둘 명확하게 캔들 한 3개 이내일 때 바이로 접근하는 게 훨씬 추세를 타기 좋다. 그 얘기는 시그널선과 이런 MACD 선이 이렇게 교차를 할 시점과 음의 선에서 양의 선으로 바뀌는 그런 그 상태가, 그죠? 색깔의 차이, 이제 하락의 대세가 상승의 대세로 돌아섰다라는 표시가 거의 유사한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양의 상태로 히스토그램이 변했을 때 돌아서서 바이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러나 자금이 부족하다든지 또 좀 더 빠르게 접근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죠? 보편적으로 히스토그램이 음의 상태에서 제일 긴 히스토그램 지금 여기 있죠. 여기가 제일 긴데, 제일 긴 상태에서 제일 긴 것을 1로 두지 않고 0으로 시작해서 하나, 둘, 세 번째, 그죠? 세 번째 같으면 이렇게 줄어들었죠. 보이십니까? 이렇게 시간의 길이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하락의 어떤 균형이 무너졌다. 그러면 상승으로 접근할 거야, 그러니까 바이로 접근할 거야, 그죠? 이렇게 해도 하락의 힘이 무너졌다 뿐이지 하락의 끝을 나타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MACD 히스토그램을 보실 때 가장 긴 선에서 가장 긴 막대기를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1, 2, 3까지 히스토그램 3개까지 와서 확연하게 이 MACD 선과 시그널 선이 크로스가 같이 일어난다면 바이로 접근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좋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또 참고를 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 MACD 선과 시그널 선들이 크로스가 되고 나서는 히스토그램이 양의 방향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아무 때나 아무 봉이나 자금이 충분하다면 그냥 바이로 그냥 주문을 넣어도 되겠죠. 되지만 이 변동폭이 하루 변동폭이 큰 경우, 뭐 50핍에서 뭐 100핍이 될 경우, 그러면 그걸 변동폭 끝에까지 올라갈 때 뭐 한 80핍 정도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80핍 정도 날 수도 있겠죠. 물론 어느 시점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40핍이 날 수도 있고 20핍이 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극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80핍이 이 변동폭이 80 같으면, 변동폭이 50핍 같으면 마이너스 50핍이 날 수도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맞추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다 보니 어떤 게 이제 필요하냐면, 이 큰 데일리 차트에서는 어떤 추세선, 그죠? 추세선이라는 것에 이렇게 하락을 쭉 한다든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이 추세선이 무너지는 타이밍이 거의 이 MACD 시그널선이 크로스를 하거나, 또 아니면 히스토그램이 막대기가 양의 방향으로 돌아서는 시점과 거의 같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때 늘상 참고를 하시면서, 또 슬로우 스토캐스틱이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움직이죠.
이 꼬이는 상태 이것을 뭐 전문 용어로는 뭐 밸류 스윙이라든지 20 이하에서 이렇게 그 꼬였을 때 꼬임을 계속할 때 뭐 여기도 마찬가지죠. 꼬임을 계속할 때 밸류 스윙이라든지 그렇게 신호의 신호를 못 찾죠. 예, 왜냐하면 80에서 20 구간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오실레이터가 20 이하에서 계속 이렇게 꼬임을 나타낸다. 그것은 추세가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한 조조 지표만 볼 게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세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 아직도 그럼 진행되고 있네. 그럼 이게 언제 끝나지? 그죠? 그것 때문에 추세대를 끊어놓고 기다린다든지, 늘상 돌파하고 난 다음에 조정권을 거치고 또 돌파한다. 또 돌파하고 난 다음에 조정권을 거치고 돌파한다. 물론 요런 조정권도 있겠죠. 예, 또 돌파, 조정, 돌파 이렇게 조정 생긴다. 통상적으로 뭐 매번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 데일리 차트에서 추세대도 이렇게 꺼두고 그죠? 추세대도 꺼두고 또 피보나치 비율도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세대 끝 지점부터 이 끝까지 그렇게 설정을 하겠죠. 설정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 먼슬리에서 이미 추세대를 끈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없애보죠. 없애고 그 대신에 개념은 그렇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잡기 시작해서 하락, 조정, 더 하락이냐, 그죠? 또 아니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상승, 조정관을 거치고 난 다음에 또 상승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모델이 그대로 상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논리대로 양어 방향으로 히스테그램이 돌아섰다 그러면 매수를 할 거야 이제 이런 논리로 접근한다 그랬죠. 그리고 스토캐스틱 그 슬로우도 40 이후에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먼슬리 차트예요. 한 달 동안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상승의 개연성이 열려가 있다 이렇게 봐서 매수를 접근하는데 매번 뭐 매수를 접근한다고 해서 상승한다고 해서 계속 상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먼슬리를 봤을 때. 그래서 데일리로 이렇게 설정을 해 두시면 어때요? 어떤 추세대 구간에서 하락을 계속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멈추고 하락하는 구간도 생겨진다. 그죠? 그래서 이 하락 구간이 생겼을 때, 그러면, 매수로 접근하는 구간들이 있었던 반면에, 매도로 접근해야 될 구간도 생긴다는 얘기죠. 매수로 접근했던 구간, 매도로 접근해야 되는 구간. 그래서, MACD 같은 경우는 히스토그램이 하락 방향으로, 크고 있고, 그죠? 증가하고 있고, 또 슬로우도 그죠 80에서 20으로 프로디가 아직 43이지만 20으로 진행하고 있죠. 자, 그럼 나 여기서 추세대를 그어놓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 근데 과연 저게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부분도 아니면 어디까지 가서 되돌림을 할 거냐는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두고 거래를 하시는 게 현명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이로를 그랬구나. 프리언드를 했어야 되는데. 자, 이 추세에 대해서부터 여기까지, 쭉 두시면, 자, 요 부분은 이 높이보다 몇 핍 높아졌지만, 그죠? 몇 핍 높아졌지만 일단 상승한 상태죠. 그러나,
상승의 속도가 여기는 느리고 여기는 빠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보조 지표들이 크게 상승을 하고 여기서는 상승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하락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하락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추세될 건 것과 밑에 하락 그러니까 아래 쪽의 추세대를 이렇게 그어둔 것과 또 이 추세대 여기서부터 피보나치 비율을 그었을 때 중심선 50은 여기가 딱 되었죠. 여기서는 정확하게 그러면 되돌면서 올라가는데 항상 이 공간이 여러분들이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공간이 비었다. 그러면 힘이 더 상승할 것 같으면 여기서부터 상승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못 올라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락세가 강해져서 내려가고 있다. 근데 지금 아래 추세를 데일리선은 안 되었죠. 그리고 야들은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면 매도를 할 거야. 그죠? 그런 논리대로 접근을 하면서 5분 차트를 보시면 자 5분 차트를 보시면 요 부분들이 지금 여기가 데일리 아래 추세대 대인 거예요. 이 추세대 아래 추세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게 긴 시간의 차트에다가 선을 그어놓고 추세대라든지 피보나치 비율을 그어놓고 기다리시면 그 가격대 부근에서 상당하게 오르락내리락 등락을 거듭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굳이 이유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자면 그 시간대에 기관 투자자들 그죠? 각국의 은행들이 이 자국의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개념도 있고, 또 아니면 또 헤지 펀드들이 작은 수익이라도 그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는 많은 시간 그걸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자금을 가지고 딜러들을 수십 명 이상 수백 명인지도 모르지만 많은 수의 그 딜러들을 고용해서 헤지펀드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폭탄이 일어나죠.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물론 딜러들 사이에서도 누구는 바이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 바람에 누구는 매도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상황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딜러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는데, 자 5분 차트에서 지난날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죠. 지난날 말씀드렸던 게 5분 차트 전략에서 아시아 세선이 시작이 돼서 드르륵 박스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박스를 돌파를 해서 하락을 할 때 이렇게 하락 조정 이렇게 해서 프랑크푸르트에서부터 런던 그리고 NYCS까지 주르륵 하락해서 하루 내 하락하는 형태, 또 그다음 또 하락해서 이틀의 형태, 그죠? 많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는 게 많은 게 결국은 많은 아시아 세선에서 작게 움직인다 치더라도 런던이나 NI세선 그리고 그 시간이 이제 우리 한국 시간 5시부터 9시까지는 저녁 런던 세션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 9시부터는 뉴욕 세션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경제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잠시라도 하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어떤 그런 섀도우 현상도 벌어지고, 또 방향이 밀어 올리는 것도 있는 반면에 또 그것이
저항지대로 붙이면서 하락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단타를 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죠. 그 모든 그 고가에서. 그래서 5분 쳤더라도 10분 동안 내려갔다가 10분 동안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 움직여진다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아시아세스의 이 박스권에서 박스권 사실 요거였죠. 여기에서 하락폭을 박스권을 높이고 또 박스권을 높이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는 하락한다라고 여기서 매도를 쳤어 이제 그걸 했다. 매도를 쳐서 수익이 났다, 그죠? 났는데, 아이고 참나, 매도를 쳐서 수익이 났는데 짧게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은 스탑의 위치를 여기까지 설정을 한 다음에 기다려서 하락 추세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올라올 때, 그죠? 여기를 갈 때 지금 매도 타임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도 타임을 걸어야 된다. 매도 타임을 걸어야 된다. 왜 걷느냐? 그 기준점이 20이었다. 그죠? 20 정도 되면 충분히 걸어야 될 그게 된다. 근데 이때는 보조 지표들만 믿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다이버전스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초시에 그러니까 그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한 방향으로 정해져서 움직일 때, 그죠? 박스권에서 한 방향으로 정해져서 움직이고 난 다음에 다시 상승할 때는 그 박스권의 지지 부분들이 그대로 저항으로 작용하는 것들을 보여준다, 그죠? 예, 보여줄 때 승부를 걸자, 이 말이었거든요. 예, 그게 이거였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1시간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그걸 하죠. 자, 첫 번째 저항 부분이었었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저항 부분이었고, 그 목표치는 저점이겠죠. 근데 두 번째 목표치는 뭡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거를 뚫고 하락할 때, 그죠? 하락할 때 뭐 몇 핍 차이 안 나죠. 그냥 뭐 한 5핍 내지 뭐 10핍 정도, 그죠? 예, 차이 나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동평균선의 속도에 맞춰서 5분 차트에서 SMA 20의 속도에 맞춰서 하락을 계속한다. 해졌다. 그죠?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두시면, 승부를 여기서 걸어라 하더라가 아니고, 그래야 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죠. 한 번, 두 번이 기회가 있는 거죠. 저처럼 여기서 매도 진입을 해서 그걸 쭉 가져간다는 것은 방향이 마이너스 났을 때고, 마이너스 났을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고생을 하죠. 작업을 잘하면.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9시, 한국 시간으로 9시 넘어서 본격적으로 하락할 때 만약에 진입을 하셨다든지, 아니면은 그때 진입 기회를 놓쳐 난 좀 더 완벽할 때 진입할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만큼 속도가 내려가고 난 다음에 이 데일리 차트를 보면요, 참, 1시간 차트 보면은 이 중심을 완전히 뚫고 내려가요. 완전히 뚫고 내려간다는 게 뭐냐면, 이동평균선, 잠깐만요. 이 완전 뚫고 내려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200으로 바꾸면, 그죠? 200으로 바꾸시면, 5분 차트의 200선이 1시간 차트에 뭐라 그랬죠? 20하고 같다 그랬죠? 1시간 좀 쭉쭉 내려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돌림할 때 여기서 승부를 거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뉴욕 시선이 시작되면서 뭐 여기서 매도를 쳤는데 이 더 올라가면 졌다. 오늘은 끝이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그렇게 충분하게 그걸 하시면 된다. 자, 또 그렇게 어제는 이렇게 스트레스 끝이 났죠. 자, 또 아래는 다 끝이 났죠. 어제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 오후 3시, 오후 4시 프랑크푸르트, 뭐, 런던 셔틀이 시작되면서, 등락을 거듭을 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 부분하고, 요렇게, 그걸 할 수 있겠죠. 요렇게, 두 개의 봉우리가 생겼을 때, 추세선을 나름대로 그어둘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복사를 해서, 왜냐면 복사를 한다 하는 게 사실 복사하면 복사 기능이 다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안 돼서, 복사를 못 하고 있는데요. 기울기를 같은 기울기를 만들어서 이 두 개 사이에 있는 최저점에다가 이렇게 붙여두는 거죠. 그러면, 이걸 뭐 확장을 해둘 수도 있고, 여기까지 되겠죠, 일단. 근데 주위에서 보실 것은, 여러분들이, 자, 제가, 이 기울기에 비해서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다이버전스를 만든다. 그리고, 이 하락을 충분히 했다. 다음에 상승해서 올라올 거다. 그죠? 그렇게 계산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또 더 내려갔죠. 그래서 진입을 안 했죠. 안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높이보다 여기서 높이는 여기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이버전스라는 느낌이 들죠. 그러나 요 높이와 요 높이가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를 하셔서 보였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높이는 같은데 하락을 한다. 그러면 충분하게 보조 지표들이 다이버전스를 이룬다. 근데 제가 충분히 보고 있다가 이런 개념 하에서 하락의 폭이 긴 캔들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요 지점이 마지노선이 될 것이다. 마지노선이라기 뭐냐면은 거기까지가 지지로 작용하던 게 저항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지지로 작용한다는 것들이 요걸 뚫고 내려갔으니 저항으로 작용할 거다. 그때는 여기까지는 안 꺼져졌겠죠. 이렇게 꺼져졌겠죠. 더블 탑을 만들었으니 이 매도로 들어간다. 매도로 들어가는데 캔들이 더 올라와서 저항을 받으면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요 지점에 진입을 한 거죠. 진입에는 두 가지 이유가 더블 탑이고 다이버전스 형태고, 그리고 전 저점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확인할 거다. 이제 그 논리상 확인한다는 게 뭐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하락하고 난 다음에 다시 확인, 그죠? 그래서 요걸 본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 하에서 매도 진입을 했는데, 진입하자마자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하다 보니까 딜레마가 생기죠. 이거 올라가지 않나? 그럼 나는 본 게 뭐냐? 추세대를 보고, 탑을 봐서 이제는 전 고점이 내려가고 난 다음에, 그죠? 전 저점 내려가고 난 다음에 상승해서 올라와서 타이밍을 잡아 내려간다. 왜냐하면 이게 한 시간에 20을 관통하고 난 다음에 여기 데일트 사진이 뭐 이 지점에서 매도 들어가는 게 더 정확했겠죠. 하지만 그죠? 봉들이 빠르게 움직일 때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이 정도 같으면 최소한 변동성이 생기자마자 바로 하락할 거다. 그죠?
그렇게 생각해서 매도 진입을 들어갔는데 돌아갔다가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났겠죠. 담은 몇 핍이라도 뭐 2, 3핍이라도 마이너스 나고 있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더블 탑만 중요하냐, 그죠? 이 더블 탑만 중요하냐, 그리고 추세대를 그어놨던 것들이 딱 다였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진입하면은 곤란하겠죠. 그래서 진행 과정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또 어디서 그걸 해야 되느냐면 요 지점과 요 지점이 또 이중으로 바텀을 형성하는 하른쪽 바텀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방향이 바뀌면은 많은 손실이 나기 때문에 바로 청산을 해야죠. 마이너스 나오면 뭐 요런 더블 탑을 만들든지 더블 바텀을 만드는 행태가 보이고 난 다음에 더 이것을 그 하락 돌파를 하지 못할 때 물론 뭐 추세 때의 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돌파하고 할 거다라는 어떤 경험치적인 그리고 이 부분이 지지로 작용했는 게 저항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경험치적인 측면에서 진입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뭐 한 2핍 정도 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빨리 이 200선을 뚫고 올라가면은 청산을 하든지, 물론 이 높이보다 더블 탑의 높이보다 약 한 5핍 정도 여기 정도 스탑을 걸어두는 게 현명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입하자마자 전 고점에 내가 의미 있게 들어갔는 지점보다 약 5핍 위에 스탑을 걸어놓고 기다린다. 근데 이 지점이 진입을 했는데 마이너스 나고 있다가 보니까 이것도 더블 바텀이네, 이중 바텀이네, 그죠? 이중으로 같은 지점에서 지지를 받네.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오늘 방향을 내가 잘못 들어갔네, 라고 탈출을 해버리면 손해고 2, 3핍의 손해 끝나겠죠. 그러다 방향이 만약에 바뀌어서 계속 올라가 버리면 상당히 데미지를 많이 입겠죠. 그러나 여기서 이중으로 가르치는 그 높이의 저항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 높이보다 약 5핍 더 올라가면 나는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냥 손 들래 이제 이 하루 거래해서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스탑을 이쯤에서 설정을 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만큼 올라갔을 때 어때요? 높이 차이가 5핍 이내 같으면 거의 같은 높이라고 보고 한 번, 두 번, 세 번 저항을 받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내려갈 가능성이 더 커지네. 이렇게 더 기다리는 거죠. 손해가 나고 스탑을 안 여기 설정해야 되는데 설정도 미처 못하고 이제 넋이 나가서 이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더 하락하겠네. 그런데 200선 그러니까 1시간에 20 중심선에서 그 지지를 받고 그대로 상승해 버리죠. 그대로 상승하는데 문제는 그대로 상승하는데 이게 전 고점을 돌파를 못한 상태다 이 말이죠. 이것 또한 그럼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되면은 상당히 이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본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9시 반이 되니까 미국에서 경제 발표가 일어나면서 갑자기 하락과 상승이 이렇게 일어난 거죠. 이때도 저 같은 경우는 청산을 못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일반의 희망이 뭐냐면은 큰 그림에서 큰 시간의 차트에서 하락이기 때문에 내가 바쁘게 좀 타이밍을 빨리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지만 하락세는 강할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 조정 그러다가 수익이 뭐 이 정도 나니까 그 정도 한 10핍 정도 수익이 났을 때 그건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기회를 잡았다. 기회를 잡았다. 그래서 그 기회 잡았다는 느낌이 뭐냐면 그런 거죠. 기회를 잡았다는 게 뭐냐면은 이 데일리 차트에서 시그마 1 밖으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락세가 강해진다.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계속 그 홀딩을 한 거죠. 그리고 보조 지표들도 하락으로 계속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자, 1시간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하루 동안 움직임이 둔했지만 하락에서 끝이 났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 20 중심선을 중심으로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떤 경우들이 생기냐 하면 높이가 엎여서면서 이 부분들이 이 저항을 받죠. 이 저항받는 부분들이 전날에 의미 있는 지지대가 저항으로 받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도 뚫지 못하기 때문에 하락세가 강하다. 그러면 하락의 개연성이 열려있다. 기다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만큼 하락했다. 그죠? 하락했죠. 그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준다. 근데 그것을 지난밤에 홀딩을 해야 되는, 청산을 해야 되는데, 계속 홀딩으로 가져가 보자. 그 가져가 보는 이제 결과물들이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2.1%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스톱을 아직 못 걸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짧게나마 내가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짧은 전략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 또 이 추세가 형성되고 있는 이 거래가 형성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어떤 것을 중심적으로 보고 어떨 때 진입을 하고 어떤 데 청산하는 게 합당하다는 게 뭐냐면은 아주 유효적절한 타이밍이냐,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감안을 하셔서 거래를 하시면 경험이죠. 경험을 하셔서 거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적확한 타이밍에 진입을 해서 짧은 시간에 담은 10bp라도 수익을 거두고 거래를 마치는 그런 형태의 이 경험을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럴 때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거래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더블 탑의 형태가 이렇게 추세가 거래가 이루어질 때,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이럴 때 승부를 걸어본다, 더라, 그죠? 또, 이럴 때, 더블 바텀의 형태다, 그죠? 이 추세대를 이렇게 껐을 때 더, 공간이 있다라는 것은, 상승보다는 하락의 여력이 커져가 있는 상태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추세대를 아랫대를 끌어온 다음에 추세대를 지지 삼아 계속 움직임 올라가는데 저항세가 강하다 보니까 저항 쪽으로 더 뚫지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뉴욕 세션이 열리면서 9시 반에 어떤 경제지표가 발표를 하고 또 뭐 연설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하락을 어느 정도 했죠. 하면서 또 회복 시간대에는 그만큼 진입했는 만큼 또 그만큼 회복이 돼 버렸죠. 자, 그런 판단들이 뭐냐면 하루 게임이 끝이 났어요. 하루 게임이 끝이 났죠, 그죠? 움직임 폭이 여기서 청산하던 아니면 여기서 진입을 했던, 그죠? 어떤 더블 탑을 봐서 트리플 탑을 봐서 여기서 진입을 하셨던, 그죠?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 추세대를 끊고 여기 진입했다, 전 저점보다 한 3pb는 500 위에 스탑을 걸었다, 경제 발표가 일어났다, 장이 바뀔 것 같으면은 치고 올라가서 끝났다, 그죠? 근데 이게 방향성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하다가 이만큼 하락을 했는데 문제는 상승으로 돌아서서 상승할 줄 알았는데, 그죠? 상승하지 않고 다시 하락한다. 하락할 때 기준점은 뭐냐? 그 하락한다는 기준점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추세대를 타고 계속 움직이다가 추세대를 끊고 돌파했는데 이 다시 추세대를 확인하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이 추세대를 다시 확인하는 거죠. 다시 확인하는 이런 지점들이 왔을 때 여기다 매도 진입을 승부를 건다 이 말이죠. 예, 승부를 걸고, 또 아니면 이 지점을 돌파할 때 매도 진입한다 이 얘기죠. 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런 형태가 매번 똑같지 않지만 엇비슷하게 나타나요. 엇비슷하게. 예, 엇비슷하다는 것은 더블탑을 만들 수도 있고 트리플탑까지 안 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락 조정의 상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이런 더블 바텀을 만들면서 상승을 해버리는 전 고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는 돌파해서 올라가 버리는 형태도 많이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뭐냐 하면은 한시간 차트를 늘 켜두시고, 한시간 차트를 늘 켜두시고, 중심선에서 지난 시간에 완벽하게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 중심선을 다시 이 5분, 10분 사이에 타치를 할 때, 이때 승부를 걸으러 가더라. 지난, 그 차트에는 그 동영상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때 승부를 걸었을 때 계속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어제처럼 중심선, 그 1시간의 중심선을 상승으로 계속 치다가, 그죠? 보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치다가 경제 발표가 일어나면서 다시 하락으로 돌아서서 저점을 찍는, 그죠? 요런 형태의 형태들이 많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이 중심선에 닿을 때 진입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 1시간 동안 쭉 하락했다가 이 1시간 동안 올라간 게 아니고 1시간 동안 올라가는 게 다 5분 10분 사이에 올라가다가 여기 다 이기고 난 다음에 그대로 아래쪽으로 진행을 했는 상태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 되는 부분들을 넷 안에서 보시면 바로 요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요 부분. 요게 정확하게 23시 05분 차트입니다. 5분 봉이에요. 요 봉이 됐을 때, 그죠? 매도 진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쭉 이만큼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1시간 차트 20을 보는 기준이 5분 차트 200을 보는 기준에 맞춰서 보조 지표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5분 차트 200선에서 시간이 바뀜과 동시에 이렇게 타치를 하는 이런 지점일 때 과연 하락으로 쭉 갔다가 상승해서 여기서 탁 5분 만에 그 23시 05분 만에 타치를 탁 할 때, 요건 기회야라고 바로 꼭지를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죠.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밖에서 다시 올라와도 이게 탈출해서 올라가 버리면 전 고점보다 더 올라가 버리면 끝났네. 오늘 거래 끝. 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나 그 다 5분 중에서 2, 3분 사이에 다시 하락해서 내려가면 이 저점이 아니고 이 전 저점들이 지지로 작용하는 것들이 이 저항으로 작용하는 시점들이 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매도 진입을 했으면은 여기까지. 자, 그래도 하나가 OPB죠. OPB인데, 만약 여기서 진입을 했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그죠? 약 20에서 25 정도, 스캘핑을 하고 끝을 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거래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매일
과연 1시간이나 데일리 차트를 보면서 방향을 정하고 참 데일리 차트를 보고 방향을 정하고 1시간 차트를 가지고 그날 그 시간의 주식의 흐름을 읽고 방향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5분 차트를 보고 200선을 기준으로 기회를 삼아 나가면서 더블 바텀이나 더블 탑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지 추세대가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이 지지선으로 작용하든지 이 저항으로 작용하는지 명확하게 방향이 정하고 난 다음에 정해지고 난 다음에 시간이 바뀌자마자 5분 사이나 10분 사이에 그 진행 방향으로 그대로 움직여져 갈 때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스킬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험을 쌓으면서 만들어 나가시고 데이터를 축적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